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지수 혼조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섹터별로 종목들 활발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양호하고요. AD칩스 등 칩 관련주 양호한데요. 어느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 선물 혼조죠. 해외 선물 혼조에 국내장은 양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항상 이종복이는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눈치 보기라는 얘기 좀 하는데 어제 미국장은 쉬었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좀 약세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게 일종의 좀 눈치 보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ISM 지표가 나오는데 지난 월에 워낙 저자들이 공포감을 줘가지고 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번에는 요거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일 신의 한 수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내일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또 신의 한 수를 두겠는데 지금 이종복이 말 속에 지난 월에 워낙 공포를 줘서라는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큰 게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성격은 아니죠. 이종복은. 이게 지금 미국 시장 빅스 지수거든요. 변동성 지수인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보다시피 변동성이 죽었죠, 여러분. 확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차트도 어쨌든 차트대로 움직이는데 지난 8월 달은 보다시피 먼저 이렇게 기술적으로 60에서 위에 올라타가지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자들이 신고가권에 있을 때. 그래서 이때 되게 찝찝했는데 지금은 반대거든요. 지금은 지수의 위치가 좀 찝찝한데 변동성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이거 깨져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신의 한 수예요. 근데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자들이 또 쇼를 하면 이걸 뚫을 수도 있는 그거 하나의 단점이고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온 거.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가 약간은 밀리거나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나스닥이 밀릴 때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 그 올라가게 되면 19,750에서 2만 그다음에 아랫방향으로 다시 아마 19,250에서 19,000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센데요 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19,250, 19,000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 정도. 지금 분명히 요 테두리가 맞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 ISM 지표는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난 월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나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건 가봐야 알거든요. 지표가 나와봐야 하는데 이유가 지난번보다는 높아졌으나 이건 개선됐잖아요. 그치만 어쨌든 5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침체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오늘 그냥 나온 김에 갑시다. 여기 지금 보면 기존의 미국 ISM 지표가 이미 꺾여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치가 중요해요. 4월 50을 기점으로 49, 48, 48 요렇게. 이번엔 47.5 정도면은 둔화는 되는 거지만 급격히 확 꺾인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꺾였다, 그죠? 예, 요런 거. 그래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눈치 보기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ISM은 약간씩 처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47.5 이상 정도만 나와주면 기울기가 얼추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정상 상태로 움직일 겁니다. 요거 하나 얘기한 거예요.
내 실시간 능력치로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신의 한 수 보면 될 거예요. 뭐 섹터별 종목 강세죠.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2차 전지 큰 거는 오늘 좀 숨고르기 나오고 있고요. 대신 전고체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늘은 전고체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다시 물량을 받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포스코 인터 요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것도 거래가 더 확 들어와야지 세게 치는데 요거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말되 관심은 계속 갖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도 61선까지는 한번 움직이려고 했고 요렇게 놓고 보면 거래량 패턴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꺾여져 내려올 때는 그런 이평선 구간에 가면 부딪히는 게 특징이에요. 최근에 실리는 거래량은 좋은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가 진짜 크레이지하게 올라가긴 올라간 거예요. 이쪽 포스코 그룹이든 2차 전지든.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뭐 나쁘지 않고 큰 것들은 좀 숨고르기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전고체는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포스코 그룹주도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게 어제 같이 올라가다가 어제 조금 덜 올라간 게 오늘은 좀 시세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반도체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은 거시기 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칩 관련주가 오늘도 AD 칩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AD 테크놀로지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쪽은 진짜 이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로 놓고 보면 그쪽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될 게 이마만큼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예요. 이것도 61선이 위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포스코 DX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째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이평선들은 어차피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위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기대감이 강한 건 퍼펙트.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칩 관련주 쪽도 움직임이 양호하고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뭐 에이징 랜드를 이응징 랜드라고 하잖아요. 저점의 이중바닥형. 이거는 패턴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람이나 이런 쪽은 이건 고점의 이중바닥이라고 해야 될지 저점의 이중바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칩 관련주나 신규 쪽 종목들 CXL이나 이런 과의 주식들은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되게 좋아요. 대신 유한양행은 지금은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15만 원 좀 찍은 것 같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미약품하고 동아ST 쪽이 아직 덜 올라간 걸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K이노엔 같은 것도 이거 밀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게 밀렸으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인데 안 밀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단기 탄력은 이어지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요점은 제약도 여전히 추격 매수만 하지 않고 5일선 눌림목이나 요 정도만 본다면 경쟁력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여전히 N자형 패턴 유지 중에 있고 대신 저쪽 로봇 쪽은 강한 매수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건 단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 보면 큰 거는 아니지만 오늘 ISM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졸트인데 예정된 졸트는 수치가 떨어져서 나와요. 그 지난번에 고용 그거 수정치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영향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내일 졸트는 이렇게 나오면 지수가 밀리는 지수예요. 오늘 ISM은 이렇게 나오면 올라가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 덜 올라가거나 적게 올라간 주식 쪽에 매수세가 붙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뜹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마켓 딥다이브 시작할 때부터 이 종목 전문가님 언제 나오시냐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포스코 인터 수익 감사드립니다. 가의 꽃과 여행 이야기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이런 2차 전지, 전고체, 포스코 그룹, 치관련주, 그리고 CXL도 짚어주셨고 전력 설비, 제약 로봇 등 움직임 각자 짚어주시면서 잘 버틴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또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성 보셨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도 아니고 요새 하나이글스 기세가 좀 꺾였어요. 오늘 이겨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내일 지수 양호하겠죠 363 돌파 360 지지 체크로 놓고 말씀드리는데 다 좋은데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가 부족해요, 여러분. 일단은 이 옵션 가격 구조가 지금 보세요. 큰 거 앞에 두고 지금 양쪽으로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내가 8월 달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달에도 이렇게 합이 쫙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안 빠졌고요. 지금은 양쪽으로 합이 쫙 빠지거든요. 요건 되게 좋은데 가격이 조금 높은 감은 있고요. 본월물이 안 빠져요, 여러분. 이 본월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는 뒤로 가면서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내일 가보면 내일 위클리 만기 하루 전날이니까 내일 가보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얘기할 수 있고 일단 363 돌파 360 지지 체크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지수대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물 지수의 30분, 60분 각을 보면 이 시커먼 선이 있죠, 여러분. 시커먼스 요거. 이게 갭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거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이거를 장악해주든 요거만 뛰어넘으면 이쪽인데 요거를 나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권미란 앵커가 그래도 판단해줘 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의 흐름이 되게 간드랑간드랑 거려요. 근데 나스닥은 간드랑간드랑 거리지만 위로 올라탔거든요. 이걸 믿어야지 그죠? 이거를. 그리고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빌빌거려서 그렇지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간이 또 불필요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반도체도. 그 다음에 어도비 이거 칩 관련주의 영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도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라클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AMD도 잘 버텨요. 그 다음에 퀄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이쪽 반도체 쪽.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는 엔비디아 향이 좀 거시기한 걸 제외하면은 반도체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스닥 차트는 엔비디아가 불안한 걸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 지수라든가 예정되어 있는 지표가 그닥 지난 8월에 비해서는 위험하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종목별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세게 치고 가지 못하거나 어쨌든 그게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경계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단연 2차 전지, 제약, 그다음에 반도체도 칩 관련주나 이쪽은 슬슬 볼 때 됐고 등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하나이글스 이기겠죠? 이 종목입니다.
네, 완벽하게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신이겠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들을 정말 다 고려한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8월보다 경제 지표가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점 긍정적이고 나스닥도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괜찮고 우리 장도 잘 버텨주는 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2차 전지, 반도체 가운데 칩 관련주, 제약 등 포트폴리오 구성하자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